재벌그룹 회장인 그녀는 그날 아침 일정을 비워두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유를 묻는 말에는 짧게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여유가 아니라 오래 눌러둔 도끼였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을 떠올렸다. 전 남편은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람은 보통 마지막에 한 번은 매달린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그녀가 내미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담담함이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다. 며칠 전 지인의 입에서 전 남편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청소 일을 한다고 했다. 건물 새벽 청소를 한다고 누군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불쌍함이 아니라 확인 욕구였다. 봐라. 너는 결국 내 울타리 밖에서 무너진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다. 그녀는 내연남을 불렀다. 내연남은 그녀가 부르면 늘 바로 달려왔다. 젊고 말이 매끄러웠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다만 눈빛은 단단했다. 내연남은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다. 전 남편은 대단치 않았고 지금은 초라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도심 끝자락의 오래된 복합 건물로 향했다. 유리벽이 누렇게 변색된 곳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면서도 마음은 과거에 있었다. 결혼 생활에서 전 남편은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야망을 이해한다며 조용히 뒷바라지를 했다. 그래서 더 쉬웠다. 버리기도 잊기도. 그녀는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내연남은 괜히 밝은 목소리로 이런 곳은 처음 와본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을 꼭 쥐었다. 손바닥이 마른데도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런데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내연남에게 오늘은 조용히 하라고 낮게 말했다. 내연남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마음속에 적어두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눈으로 전 남편의 추락을 확인할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세제 냄새가 묻어나왔다. 새벽이 막 지나간 시간이었다. 바닥은 물기가 남아 미끄러워 보였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번졌다. 그녀는 구두 굽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다. 내연남은 뒤에서 한 발짝 떨어져 따라왔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 빈 복도를 긁었다. 복도 끝에 청소도구 보관함이 보였다. 문틈으로 걸레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런 냄새는 기억 속에 없었다. 그녀는 늘 좋은 향수와 커피 향 속에서 살았다. 반대로 전 남편은 손에 세제 냄새가 배어있던 사람이었다. 결혼 초 그는 그녀의 코트를 들고 서 있다가 손이 거칠어 보인 적이 있었다. 그 장면이 이유 없이 떠올랐다. 복도 한쪽 창문 너머로 청소 인력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다.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전 남편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고개를 더 들었다. 마치 자신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듯이. 내연남은 그녀 옆으로 다가오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이런 현장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었다. 정장 재킷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진주 귀걸이는 조용히 빛났다.
그녀는 속으로 안도했다. 자신은 여전히 완벽했다. 그러자 마음 한켠이 살짝 가벼워졌다. 그때 청소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문이라고 둘러댔다. 남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재벌회장 특유의 눈빛에 눌린 듯 길을 안내했다. 안내받아 들어간 곳은 넓은 로비였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지만 구석구석에 다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로비 중앙에 멈춰 섰다.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전 남편이 바닥을 닦고 있으면 바로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다.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얼굴이 한때 내 편이었던 기억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연남은 그녀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냐고 낮게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위로 섞인 말투로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전 남편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내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인다고. 내연남은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그의 눈은 자꾸 주변을 훑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경계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남자도 결국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그림자 옆에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순간 그녀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곧 경악으로 바뀔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다. 로비 한쪽에서 물이 고이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양동이를 끌고 지나갔다. 그녀는 그 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회색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 쓴 채 걸레 자루를 어깨에 걸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또 다른 청소 인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이 멈췄다. 전 남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초라한 표정도 구겨진 얼굴도 아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이 맑았다. 마치 어떤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고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내연남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채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내연남을 막았다.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내연남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에 불편함이 스쳤다. 전 남편은 로비 바닥을 둘러보고 물기가 남은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굽혀 걸레를 눌렀다. 동작이 익숙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힘을 과하게 주지도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했다. 그 모습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했다. 불행한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초조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렇게 담담하지? 왜 나를 봐도 무너질 기색이 없지?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구두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이 장면을 자신이 주도해야 했다. 그래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도권이 이미 그에게 넘어간 느낌이었다. 전 남편은 걸레를 짜러 세면대로 갔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손을 씻으며 잠시 거울을 봤다. 거울에는 그녀의 모습도 비쳤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시선이 거울을 통해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잠깐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일 거라 생각했다. 아니면 화를 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단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라고,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무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내연남은 옆에서 그 인사를 받아치듯 전 남편에게 비아냥 섞인 말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는 전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주름은 깊어졌고 볼은 약간 꺼져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할 만큼 단단한 평온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의 얼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내가 버렸는데도 왜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 그 질문이 뼛속을 서늘하게 훑었다. 전 남편이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으로 돌아가려 하자 내연남이 먼저 한 발 내디뎠다. 그는 웃음을 지었다. 다정한 척 하지만 속이 비치는 웃음이었다. 그는 전 남편에게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예전엔 그래도 체면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냐고 농담처럼 말을 얹었다. 전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연남을 한번 바라보고 시선을 다시 그녀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녀에게만 들리듯 낮게 말했다. 여기서 이런 말까지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괜히 사람 구경하러 온 거면 돌아가라고.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배려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배려가 더 모욕처럼 느껴졌다. 전 남편이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녀는 목이 뜨거워졌다. 내연남은 전 남편의 차분함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상대가 발끈하거나 위축할 거라 기대했다. 그래야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 기대를 밟아버렸다. 내연남은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그녀는 내연남의 불안한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동자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 사람 생각보다 단단한데요. 그 속삭임이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후회는 없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말이 얼마나 허전한지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전 남편은 천천히 말했다. 후회가 없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나오는 말이라고. 그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을 던졌다. 그녀는 그 사실에 얼굴이 굳었다. 내연남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걸 느끼고 급히 그녀 편을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굳이 상대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팔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는 이제 그만 일이나 하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명령하는 기색이 섞였다. 전 남편은 내연남을 보지 않고 걸레를 들어 물기를 짰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일은 이미 하고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여기 바닥은 누구든 밟고 지나간다고. 그게 내일이면 그냥 하는 거라고. 그 말이 그녀를 찔렀다. 그가 말한 누구든 안에는 그녀도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이 공간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다. 바닥을 닦는 사람 앞에서 그녀도 똑같이 지나가는 발일 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작아진 기분이지? 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 하는 기분이지? 내연남의 소나기가 조금 더 세게 조여왔다. 그가 불안해할수록 그녀는 더 불편해졌다. 전 남편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로비 한쪽 벤치에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는 손목을 돌리며 굳은 관절을 풀었다. 그 모습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 일한 몸의 습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잠깐만 얘기할 거면 여기서 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연남은 옆에 남으려 했지만 그녀가 눈빛으로 물렸다. 내연남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전 남편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벽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전 남편은 그녀의 흔들림을 확인하듯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할 때 그녀가 준 돈은 받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그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이 사랑까지 팔아버린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돈을 받았을 거라 확신했다. 그래야 그녀가 덜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녀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끌어냈다. 전 남편은 이어서 자신이 청소 일을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나이를 먹고 쓸모가 줄어들고 어디에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을 때 누군가는 바닥을 닦아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를 붙잡았다고 했다. 바닥은 매일 더러워지고 누군가는 매일 닦아야 한다. 그 반복이 오히려 마음을 살렸다고 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나? 아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단단하다. 전 남편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혼이 자신을 망가뜨리진 않았다고. 다만 자신이 얼마나 빈손으로 살았는지 알게 해줬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그녀는 늘 많은 걸 쥐고 살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고.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은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걸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데 속은 뜨거웠다. 멀찍이 서 있던 내연남이 다가와 대화가 길어지는 걸 끊으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차로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전 남편의 말이 마치 오래된 문을 열어젖히듯 그녀 안쪽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거지? 내가 왜 미안해지는 거지? 그녀가 전 남편의 말을 정리하려는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관리팀 직원이 달려왔다. 그는 전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전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눈으로 훑쳤다. 그리고 직원에게 오늘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청소 인력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다. 전 남편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그녀에게 말했다. 잠깐만 따라오라고. 그녀가 왜냐고 묻자 그가 짧게 말했다. 여기서 말로 설명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내연남은 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여기서 더 이상 엮이지 말자고 말했다. 전 남편이 뭘 꾸미는지 어떻게 아냐고 했다. 그 말은 불안해서 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내연남의 얼굴을 보았다. 아까까지 여유롭던 그 얼굴이 이제는 경계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남자는 결국 내 사람이라기보다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는 전 남편을 따라 로비 뒤편의 관리실로 갔다. 관리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모니터와 각종 장비가 보였다.
벽에는 건물 도면이 붙어 있었고 출입 기록표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전 남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다. 단순 청소 인력 명패가 아니었다. 시설관리 책임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전 남편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야간 시설 전체를 맡고 있다고. 사람이 부족해서 임시로 걸레도 잡지만 본업은 관리라고 했다. 그녀는 속으로 믿지 못했다. 그녀가 들은 소문은 청소한다였다. 그 말은 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으로 변질된 소문이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떨어진 게 아니었다.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지난달 화재 경보 기록과 고장 수리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 남편은 그 기록을 보이며 최근 이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누군가 일부러 경보를 꺼놓거나 잠금 장치를 건드린 흔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관리팀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원래 목적이 순간 희미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구경하러 온 대상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 건물의 소유 구조를 아냐고. 그녀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한 줄을 덧붙였다. 이 건물은 그녀 회사의 계열사와 연결된 곳이라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가 경악한 이유는 청소가 아니었다. 전 남편이 그녀의 사업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어떤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다. 혹시 내가 숨기고 있던 것까지? 관리실을 나서자 내연남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웃는 척했지만 눈이 싸늘했다. 그는 그녀에게 빨리 가자고 말했다. 여기 분위기가 더러워지고 있다고 했다. 전 남편에게는 괜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전 남편은 내연남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내연남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여기에는 기록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내연남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내연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전 남편은 단순히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지금도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내연남이 기대던 회장 옆자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내연남은 그녀에게 낮게 말했다. 전 남편이 뭔가 아는 척하며 흔드는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그 말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그 말이 싫었다. 본인은 늘 차갑게 살아왔지만 그 차가움은 적어도 품위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내연남의 차가움은 노골적이었다. 전 남편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고. 그는 내연남이 몇 달 전 이 건물에 들락거린 기록을 봤다고 했다. 전기실 출입문 근처에서 포착된 얼굴이 내연남과 닮았다고.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을 말해둔다고 했다. 내연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곧바로 큰 소리로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자기를 모욕하려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말이 과하게 빨랐고 손이 어색하게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내연남이 단순한 애인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얘가 지금 뭘 숨기고 있지? 내가 모르는 일을 벌였나? 내연남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차로 가자고 했다.
힘이 과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위협을 느꼈다. 단순히 몸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체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이었다. 전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와 내연남의 손을 떼게 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손 놓으라고. 그녀의 의사가 먼저라고. 그 말은 너무 당연한데 그녀는 그 당연함을 오랜만에 들었다. 그녀는 내연남에게 손을 빼고 차분히 말했다. 지금은 내가 판단하겠다고. 내연남은 억지로 웃으며 자신은 그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을 바라보았다. 전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에게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구경이었다면 이제 목적이 바뀌었을 거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속을 갈랐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나는 구경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작은 진동과 숫자, 표시 등만이 시간을 채웠다. 그녀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동자 안쪽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연남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전 남편이 허세를 부린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잊자고 했다. 그는 잊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반복할수록 불안이 더 드러났다. 차에 타자 내연남은 시동을 걸며 음악을 크게 틀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그녀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음악을 꺼달라고 말했다. 내연남은 잠시 멈칫했지만 껐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의 생각이 또렷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전 남편의 말과 표정을 되짚었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주변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다. 그 말이 이상했다. 전 남편은 왜 아직도 그녀를 신경 쓰는가? 미련 때문이 아니라면 이유는 하나다. 위험 때문이다. 내연남은 신호에 걸릴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을 가리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통화 기록을 지우는 듯한 동작을 했고 메시지 알림이 뜨면 황급히 껐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혼 후 청소하는 전 남편을 보러 간다고 했던 계획은 사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하려는 의식이었다. 그런데 그 의식은 실패했다. 전 남편은 무너지지 않았고 내연남은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 차가 회사 건물 앞을 지나자 그녀는 익숙한 로고를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전 남편이 말한 계열사 연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이 건물, 이 사업, 이 계약들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면, 그리고 그 구멍을 누군가 파고 있다면, 그녀는 손가락을 천천히 모아 핸드백 손잡이를 쥐었다. 손이 차가웠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겁을 먹는다고? 나는 회장이다. 나는 늘 이겼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전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다. 맑고 단단하고 조용한 눈빛. 그 눈빛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본 건 청소하는 전 남편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 건 과거를 버리고도 살아남는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그 얼굴이
앞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몰라 더 두려웠다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울렸다. 이제 다음이 더 무섭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회장실 창문 너머로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고 보고서는 차례로 올라왔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서류 위에서 자꾸 멈췄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전날 관리실 벽에 걸려있던 명패가 떠올랐다. 전 남편의 이름 그리고 시설관리 책임이라는 글자. 그녀는 그 글자를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청소한다는 말은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단정짓게 만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비서가 다음 일정을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후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했다.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회장이 그렇게 말하면 이유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사진 속에는 아직 이혼 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전 남편은 늘 한 걸음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이름을 너무 쉽게 지웠던 건 아닐까? 이름 하나가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전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다.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경영자는 위험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그게 회장의 역할이라고.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다. 기사도 인터뷰도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용한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이 없다는 건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의자를 깊게 밀고 앉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한번 그를 만나야겠다고. 이번에는 구경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 점심 무렵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다. 그런데 그녀는 직감적으로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제 다녀간 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먼저 연락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전 남편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저녁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장소도 구체적으로 말했다. 어제 갔던 건물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다. 그녀는 왜 굳이 거기냐고 물었다. 전 남편은 그곳이 조용하고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연남은 데려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을 흔들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고하려는 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 침묵은 달랐다. 조건도 이익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불안만 있었다. 그녀는 결국 알겠다고 말했다. 전 남편은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늦지 않게 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천천히 폈다.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내연남의 메시지가 잦아졌다. 그는 오늘 저녁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 평소보다 집요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오늘은 일정이 있다고.
내연남은 무슨 일정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내연남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는 어제 일은 잊자고 했다. 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괜히 말에 휘둘리면 손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통제였다. 그녀는 그 통제를 느끼며 불쾌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를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내연남의 말 뒤에 깔린 두려움을 읽었다. 내연남은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다음 달 해외 출장을 함께 가자고 했다.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강조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남자는 지금 나를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움직이겠다고. 내연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연락은 계속되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애인보다는 동업자의 질문에 가까웠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다. 전 남편과 내연남, 두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건물 근처의 작은 식당은 간판도 크지 않았다.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조명은 노랗게 낮았다. 전 남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소복이 아니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그는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였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그녀를 더 긴장시켰다. 전 남편은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이 물을 내려놓고 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불편했지만 전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녀가 올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전 남편은 그녀의 표정을 보며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알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쉽게 읽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식당, 이 조명, 이 거리. 전부 초라한데 왜 내가 더 불안하지? 전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바로 내밀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손바닥으로 눌러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건물 관리 기록을 정리하며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리를 맡았고 그 업체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관리했다.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전 남편은 그 업체 이름을 말했다. 그녀가 아는 이름이었다. 그녀 회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전 남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정리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용을 훑으며 숨이 점점 얕아지는 걸 느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숫자가 정확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 남편은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걸 왜 당신에게 보여주는지 궁금할 거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전 남편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건물에서 시작된 일이 당신 회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어제 함께 있던 남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경고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전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말한 가능성을 바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반박했다. 추측만으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확신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걸 혼자서 감당할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녀는 전 남편의 말을 듣으며 어제 내연남의 불안한 눈빛을 떠올렸다. 휴대폰을 숨기듯 쥐던 손, 과하게 빨라진 말투.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다. 전 남편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할지는 그녀가 정하라고.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 말은 부담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녀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사람이, 내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 나를 가장 현실로 끌어내리고 있다.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전 남편은 계산을 먼저 했다.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식당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섰다. 전 남편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다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주 짧게였다. 그 짧은 동작에 그녀의 자존심과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전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어제와 같았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이미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나는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데만 매달려 있는데. 차 안에 앉자 그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었다. 내연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어디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불빛을 보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선택들을 떠올렸다. 빠르고 단호한 선택들. 대부분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선택은 돈이나 명예로만 계산할 수 없었다. 사람을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이 문을 어떻게 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차는 신호에 걸려 멈췄다. 그녀는 그 짧은 정지 속에서 결심을 미루었다. 아직은 더 봐야 한다고.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였다. 그녀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은 늘 그랬듯 차가웠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임원들은 회장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단정했고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은 조금 느렸다. 숫자와 도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 남편이 건넨 서류 속 수치들이 자꾸 겹쳐졌다. 이 수치는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다. 임원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늘 결론을 내려주던 회장이 오늘은 질문만 했다. 그녀는 특정 협력업체 이름이 나오자
그 부분을 유심히 짚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문제없다고 답했다. 늘 쓰던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문제없다는 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몰라. 회의는 평소보다 빨리 끝났다. 임원들이 나간 뒤 그녀는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의 도시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움직임은 많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의 회사도 그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그 시각 전 남편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따뜻한 물을 마셨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는 관리실 책상 위에 놓인 점검표를 다시 확인했다. 밤사이 기록된 이상 수치가 있었다.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구간. 그는 그 구간에 표시를 해두었다. 동료가 다가와 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전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다. 다만 기록은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라고, 괜히 꼼꼼하다고. 전 남편은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봤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그냥 일이다. 감정 섞지 말자. 그래야 오래 간다. 내연남은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걱정, 다음엔 불만, 마지막엔 짜증이 섞였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근처까지 왔다. 비서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회장은 외부 일정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내연남은 로비에서 서성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모자를 눌렀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일이 커질 리 없다고.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은 계속 움직였다.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통화를 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급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통화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차를 돌려 전날 만났던 식당 근처를 지나갔다. 목적은 없었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전 남편이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녀는 차를 세울까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그냥 지나쳤다. 창밖으로 그의 모습이 멀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자기 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어제에 묶여 있는데. 그 짧은 순간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전 남편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자꾸 그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늦은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을 줄이고 책상 위에 서류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임원들이 준 요약본이 아니라 원자료였다. 숫자는 정직했다. 특정 시점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다. 그녀는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하나, 둘, 셋. 점점 연결선이 생겼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연남이 소개한 인맥과 연결된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의자는 삐걱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믿고 싶지 않은 연결이었다. 하지만 경영자는 믿고 싶은 것보다 봐야 할 것을 본다. 그게 그녀가 여기까지 올라온 방식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왔다.
전 남편이었다. 오늘 밤 건물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 문장은 감정을 배제한 문장이었다. 사실만 전달하는 문장. 잠시 후 전 남편이 추가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아시는 사람과 연결돼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건지도 몰라. 그녀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답장은 회장과 직원의 대화처럼 건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내연남은 결국 그녀를 붙잡았다. 주차장에서였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요즘 왜 이렇게 차갑냐고 물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에는 계산이 있었다. 걱정보다 먼저 손익을 따지는 눈이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처음으로 정확히 읽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상황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연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그녀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 힘에 그녀는 짧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확정지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따랐다. 한 잔을 채우고도 바로 마시지 않았다.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같은 시각 전 남편은 건물 지하에서 경보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작은 이상음이 스피커에서 흘렀다. 그는 헤드셋을 고쳐 쓰고 시간을 기록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하나는 낮은 곳에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밤이 지나면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겠지. 전 남편은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제 곧 누군가는 선택해야 한다. 밤은 깊어졌고 이야기의 방향도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에 깼다. 꿈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장면들이 뒤섞여 떠올랐다. 전 남편의 차분한 눈빛, 내연남의 조급한 손짓, 그리고 숫자로 가득 찬 보고서. 전혀 다른 것들이었지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저 사람이 있는 거지?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물에 젖은 얼굴은 평소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는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괜히 강하게 문질렀다. 마치 흔들림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전 남편은 밤 근무를 마치고 관리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기록지를 정리하며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적어 내려갔다. 이상 신호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그 규칙성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데이터는 명확했다. 동료가 다가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물었다. 전 남편은 짧게 말했다. 필요 없으면 기록도 필요 없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사고를 막는다. 그게 내일이니까.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을 불렀다. 하지만 목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순한 내부 점검이라고만 말했다. 법무팀장은 구체적인 사안을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료 요청 목록을 직접 작성했다.
특정 계열사, 특정 기간, 특정 계약.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대신 정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연남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다. 지금은 기다리는 쪽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그녀가 알았을 가능성, 아직 모를 가능성,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다음 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커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인지 그 자신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후 늦게 다시 그 건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연남도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로비는 낮과 달랐다. 사람도 적고 소음도 적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전날과 같은 바닥, 같은 공기였다. 전 남편은 관리실에서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혼자 왔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고개짓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관리실 안에서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이 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전 남편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작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만 나열했다. 기록, 패턴, 연결 가능성. 그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설득하지 않는다. 판단하게 만든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관리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켰다. 내연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그녀는 바로 걸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지금은 통화 어렵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왜? 단 2글자였다. 그 짧음이 오히려 집요했다. 그녀는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신뢰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밤이 깊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 회장실에 들어섰다. 전 남편은 같은 시각 다시 현장 순찰을 돌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일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고. 전 남편은 기록을 남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고. 밤은 조용했지만 이야기는 이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사무실에서 혼자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법무팀에서 올라온 초안이었다. 아직 결론은 없었지만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다. 내연남과 여러 번 엮여 있던 외주 업체 대표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비정상 거래 반복. 그녀는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종이가 얇게 울렸다. 이 울림이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전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해도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쌓았다. 하나, 둘, 셋. 기록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줄어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면 틀린다. 이 태도는 과거 결혼 생활에서도 같았다.
그때는 그 침착함이 무력으로 보였다.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내연남은 결국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고. 내연남은 웃으며 말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말은 너무 빨랐다. 설명은 길었고 중심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 전 남편이 서류를 꼼꼼히 보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때 말했다.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다고. 전 남편은 그때도 조용히 웃었다. 혹시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지금 와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 오전 특정 임원들만 따로 부르라고 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더 필요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간결함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연남은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을 말했고, 신뢰를 말했고, 미래를 말했다. 그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거래였구나. 거래가 깨질 때 사람은 이렇게 초조해지는구나. 전 남편은 관리실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모은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사고를 막는 일이다. 그는 그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밤이 깊어갈수록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숨길 수 없게 된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균열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문을 열 시간이다. 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 밤은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자리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류를 펼쳤다. 그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녀는 특정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이 수치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관행적인 절차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행이 언제부터 합법을 보장했냐고 되물었다. 회의실 안에 미세한 긴장이 번졌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전 남편은 약속한 대로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다. USB 하나였다. 그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안에 다 들어있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그 USB를 받아들고 잠시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컸다. 종이보다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들어 있었다. 몇 달, 몇 년의 관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깊이 봤다. 법무팀과 감사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질문은 많았고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내연남과 연결된 이름들이 하나둘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보며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끼워 넣지 않았다. 회장의 자리에서는 감정이 판단을 흐린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를 정리하는 문제다. 내연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사무실로 들어오려 했다.
경비에 막히자 소리를 높였다. 자신은 회장의 사람이라고 외쳤다. 그 말이 그녀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시했다. 더 이상 사적인 출입은 허용하지 말라고. 그녀는 그 순간 관계가 끝났음을 명확히 느꼈다. 끝은 늘 이렇게 온다. 큰 장면이 아니라 간단한 지시 하나로. 전 남편은 결과를 묻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넘겼다. 동료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전 남편은 짧게 말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니까.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주변을 움직였다. 그녀는 언론 대응 문안을 검토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실만 전달하는 문장이었다. 책임은 회사가 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문안을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대신 어깨가 무거워졌다. 책임은 자리에 붙어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도망치면 더 커진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리를 선택한 건 나다. 그럼 이 무게도 내가 진다. 늦은 밤 그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자료 덕분에 정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 남편은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서두르지 말라고. 그 말은 조언이었지만 그녀는 지시처럼 받아들였다. 그가 늘 그랬듯 감정 없이 정확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은 여전히 많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현기증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는 나에게 기준을 남겼다. 그 기준이 앞으로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고 느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발표를 앞둔 아침, 그녀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고 햇빛은 테이블 끝만 비쳤다. 그녀는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삼켜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다. 대신 묵직했다. 이 무게가 책임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느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준비된 문장을 차분히 읽었다. 특정 업체와의 거래 중 문제가 있었고 내부 조사 결과 책임자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질문이 이어졌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 회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했다. 그 말이 공기를 바꿨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실은 숨길수록 커진다. 지금은 작게라도 끝내야 한다. 같은 시각, 전 남편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소식은 나중에 들어도 됐다. 동료가 기자회견 이야기를 전했다. 전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바닥에 남은 물기를 다시 닦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다. 내연 남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 변명은 기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의 이름이 문서에서 사라질 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하나의 위험 요소가 제거됐다는 사실만 인식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관계가 끝나는 건 아프지만 방치하는 건 더 위험하다. 며칠 뒤 그녀는 전 남편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약속을 먼저 요청했다. 장소는 같은 건물 근처였다. 그녀는 짧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사과도 후회도 섞여 있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이제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 말은 거리두기이자 존중이었다. 전 남편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바닥을 닦으며 손에 묻은 물을 털었다. 청소는 낮은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려온 게 아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왔을 뿐이다. 그녀는 회사 시스템을 손봤다. 절차를 늘리고 기록을 남기게 했다. 불편해진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더 많이 질문했고 더 적게 결론을 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강함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밤이 되어 그녀는 창가에 섰다. 도시 불빛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보이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녀는 처음 그를 보러 갔던 날을 떠올렸다. 청소하는 전 남편을 보며 경악했던 이유. 그것은 그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두려웠던 건 그의 현재가 아니라 그가 가진 단단함이었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진짜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